지난번에, 리커전 하면서 리코드 문제를 하나 풀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돌아가서 좀 고민이 아니고 생각을 해봤는데, 코드를 제가 잘못 짰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몇 번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22번인가? 44번인가? 22번이네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요거 했는데, 아, 요게 메모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메모장이 없는 경우랑 동일한 속도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코드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메모장이 처음에 메모장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모장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콜이 될 때마다 메모장이 이니셜라이즈가 된 다음에 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generate parentheses라는 메소드가 리커시브하게 콜이 되는데 그 안에서 메모장이 이게 처음 콜이 되면 이 함수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메모장을 리셋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코드는 돌아갔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코드가 왜 돌아갔지? 아, 이게 원래 메모장은 한번 생성이 되면 거기서 계속 적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요 코드는 내가 요 메소드를 콜을 하는 순간 처음에 메모장을 리셋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메모장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이 코드가 왜 돌아갔는지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케이. 요거를 돌려보죠. 오케이. 지금 요거고요. 오케이. 요거 이 코드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저기 여기에 그때 메모장 없이 돌린 코드하고 거의 동일했고요. 요거 레코드 잡아놓고 제가 코드를 조금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환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응? 똑같네, 속도가. 응? 응, 속도가 똑같네. 전에는 빨랐는데. 오케이. 어찌됐든. 예, 그래서, 저가 이 코드가 너무 불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메소드가 콜이 되는 순간 메모장이 리셋이 되는 것 같아서, 메모장이 리셋이 안 되도록 저가 클래스 베리어블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클래스 베리어블로 올렸고요. 그래서 클래스 베리어블을 부를 적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근데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에 메모장을 클래스 베리어블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할 적에 여기서는 solution.memo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self memo라고 사용을 했어요. 둘 다 작동을 해요. 둘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서는 요, 요 클래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셀프 메모라고 그러면 클래스 베리어블은 요거 그대로고요. 그 인스턴스의 베리어블로 셀프 메모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클래스 베리어블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로컬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베리어블도 있지만 여기 인스턴스 베리어블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wrong usage라고 얘기하기에는 모호한데 이 경우에는 클래스 베리어블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클래스 베리어블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스턴스 어트리뷰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인스턴스 어트리뷰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코드가 그거 관련된 코드가 하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트리뷰트가 인스턴스에 붙어 있는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클래스에 붙어 있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또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게 클래스 베리어블들입니다. 이게 클래스 베리어블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number of students를 여기 지금 클래스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건 클래스 베리어블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여기
여기 스튜던트 점 하고 썼죠. 그런데 그걸 셀프 점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코드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셀프 넘 오브 스튜던트 플러스 1을 셀프 넘 스튜던트라고 할 적에 처음에는 셀프 넘 오브 스튜던트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베리어블을 쳐다봐서 클래스 베리어블에 처음에 넘 오브 스튜던트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더하기 1을 해서 셀프 넘 오브 스튜던트를 계산하는데 그 경우에 셀프 넘 스튜던트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에요. 클래스 베리어블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 코드를 보면은 예, 조금 더 명확해지나? 예, 여기 요 이그젬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는 아까 스튜던트 뭐 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self.num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아까 이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예 요거를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여기 던더 이닛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던더 이닛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메모장을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한 거고요. 요거는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베리어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사용해도 되고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도 왜 돌아가는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메소드를 콜하는 순간 메모장을 이니셜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하든가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사용하든가 그래서 메소드를 그 메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할 적에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부를 적에 셀프 메모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고 스튜던트 메모, 솔루션 메모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고요. 아니면 그게 귀찮으면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것도 돌아가요. 요걸로 돌려볼까요? 여기 런타임이 트러스워시하지 않군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클래스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하고 리커전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관련된 함수는 메소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메소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소드의 기본적인 메소드들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스페셜 기능을 하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걸 던더 메소드라고 부르고, 던더 메소드 몇 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좀 몇 개 더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메소드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보통 레귤러 메소드라고 부르는 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냥 메소드 하면 보통 레귤러 메소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되는데 보통 메소드는 이게 셀프가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근데 클래스 메소드는 여기에 셀프가 안 들어가고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traditionally CLS라고 쓰고요. 여기에 요거가 붙어야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라고.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는 요 첫 번째 자리에 셀프도 안 들어가고요. CLS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스태틱 메소드라고 써야 됩니다. 네? 전에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한 것 같은데 클래스 메소드는 제가 뭘 사용을 했냐면 클래스의 베리어블로 제가 넘버 오브 스튜던트라고 지정을 했고 그래서 스튜던트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넘버 오브 스튜던트를 하나 증가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요 클래스 요거의 변수가 클래스의 클래스 점 넘버 오브 스튜던트 그거를 하나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가 셀프가 들어가느냐, CLS가 들어가느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셀프도 안 들어가고 CLS도 안 들어가고 그런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셀프라고 보통 들어가고요. CLS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그 메소드 앞에다가 위에다가 요걸 붙여줘야 되고요. 셀프도 아니고 CLS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위에다가 스태틱 메소드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를 요게 이름이 있어요. 요걸 데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스페링이 헷갈려. 데코레이터. 그래서 데코레이터가 없으면 그냥 레귤러한 메소드예요. 오케이. 요거는 전에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던더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던더 메소드는 뭐냐면 이거는 레귤러 메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레귤러 메소드의 일종인데 메소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 이걸 더블 언더스코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더블 언더스코어라고 부르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던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게 있어요. 이 던더 메소드가. 사실 우리 이거 하나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뭘 했냐면 처음에 이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봅시다. 몇 가지 봅시다. 던더 이닛이라는 게 있고요. 뭐 여기에 파라메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던더 이닛이 실행이 되면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지금 요 오브젝트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만들자마자 요 던더 이닛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내가 콜을 하지 않아요. 요 메소드를 내가 콜을 하지 않지만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직후에 요 던더 이닛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요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요게 불러졌다는 거고 누가 불렀느냐 하면은 얘가 부른 겁니다. 요 P라는 애가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애가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은 뭐 OX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OX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16진법이라는 얘기고요. 16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가 불렀다는 거고 요게 뭐냐면 메모리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16진법으로 이렇게 메모리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애가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던더 이닛은 보통 여러분이 클래스를 쓰면 던더 이닛은 항상 거의 디폴트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 요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후에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던더 이닛 메소드가 콜이 되고요. 그러면 요 메모장이 만들어져요. 이 메모장은 그런데 클래스 베리어블이 아니고 인스턴스 베리어블이에요. 인스턴스 메소드, 인스턴스 어트리뷰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던더 애드, 던더 서브, 던더 멀, 던더 트루 디브 요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오퍼레이션을 서포팅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보죠.
스튜던트 클래스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 적에 이름하고 서브젝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름을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리라고 줬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를 주게 되었는데 probability하고 linear algebra를 줬고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던더 이닛이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베리어블로서 네임이 있고 서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킴이라고 그랬고 퀀텀 메케닉스하고 옵틱스를 듣는군요. 예, 그게 이제 요 오브젝트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던더 이닛에서 그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셀프하고 어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더하기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셀프고요. 오른쪽이 어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과목들을 어펜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씨가 있고 김 씨가 있는데 이 씨가 probability하고 linear algebra를 듣고 있고 김 씨가 퀀텀 메카닉스하고 옵틱스를 들어요. 그런데 A 더하기 B를 하면 A가 듣고 있는 과목의 그 리스트에다가 B가 듣고 있는 과목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했고 그 다음에 A의 서브젝트를 프린트를 해보면 확률론 선형대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양자역학하고 광학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돌려보죠.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던더 애드를 통해서 내가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들 간의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내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를 할 수 있고 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저들 같은 경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내부적으로 정의가 돼 있죠. 그리고 뭐 다른 넘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다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싶다. 빼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던더헤드, 던더서브, 던더멀, 던더트루디브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오퍼레이션이 그 클래스의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렌은 랭스, 그러니까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어, 리스트 1, 2, 3에다가, 1, 2, 6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다 len 하면은 3이 나오죠. 그죠?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거의 랭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서포트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던더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 던더렌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렌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동일한 건데 던더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과목이나 듣고 있냐 그걸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과목을 듣고 있죠. 두 과목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서포트를 해주는 게 던더렌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더렌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요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근데 던더렌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서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요게 돌아가는 겁니다. 혹은 요게 둘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add, I sub, I mul, I true div는 뭘까요? 좀 전에 던더 add, 던더 sub, 던더 mul, 던더 true div를 했거든요. 그 앞에 I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를 서포트 할까요?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3이다. 이제 i equal i 플러스 1 이런 거 하면 여기 i가 4가 되죠. 요게 던더 애드예요. 근데 i가 3이다. 근데 i는 이거다. 그다음에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던더 i 애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클래스에 요거를 만들어 놨으면 요거는 서포트가 돼요. 근데 요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요런 게 서포트가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중요한 게 REPR하고 STR, 던더 REPR하고 던더 STR을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코드를 보면서 설명. 예, 요 클래스는 이름만 있는 클래스네요. 그래서 톰 브라운이라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걸 프린트를 하는데 그냥 프린트하고 REPR 한 다음에 프린트하고 STR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거는 그냥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OX가 아까 16진법이라고 그랬죠? 16진법으로 메모리 어드레스가 프린트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텀을 프린트하면 텀의 유저네임이 프린트 되도록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이렇게 프린트하면 그죠? 그래서 REPR을 프린트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러죠. REPR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유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셀프 유저네임 요걸 프린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프린트해 보자고요. 똑같은 거를 앞에서는 REPR도 없고 STR도 없는 상태에서 요걸 하면 메모리 주소가 기본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REPR을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죠. 이렇게 나와요. 조금 바꿔볼까? 그래서 요 REPR에서는 보통 뭐를 임플리멘트 해 놓냐면은 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느냐 그거를 보통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요 명령어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 REPR이 있으면 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구나. 그거를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네? 요번에 str을 집어넣어 보죠. str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이걸 보죠. 프린트를 하면 str이 프린트가 돼요. 그래서 user class instance with username Tom Brown 이렇게 나온 거고요. REPR은 지금 REPR이 임플리멘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str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str하고 REPR은 기본적으로 인스턴스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프린트를 하면 그냥 메모리 어드레스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 인스턴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튀어나오게. 오케이? 근데 REPR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REPR하고 str이 다 임플리멘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REPR는 요 함수를 서포트하는 거고요. str 요걸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하면 str이 프린트가 돼요. 그리고 str 이렇게 되고요. REPR을 프린트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REPR하고 str은 기본적으로 그 오브젝트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PR하고 str이 임플리멘트가 안 돼 있으면 디폴트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어드레스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좀 그 오브젝트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클리어하게 주고 싶다 하면은 REPR하고 str을 던더 REPR하고 던더 str을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고요. 룰은 뭐냐면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요 REPR은 str부터 설명할게요. str은 보통의 유저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고요. REPR은 개발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인포메이션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 하면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응? 이게 뭐지?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요게 REPR인데 REPR은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느냐를 보통 주고요. STR은 그게 아니고 이 오브젝트가 뭐냐 하는 거를 보통 plain English를 줍니다. 그러면 보통 유저가 이 오브젝트는 뭐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주는 거고요. REPR은 이 오브젝트가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저가 어디서 들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임플리멘트 하고 싶다 그러면 REPR만 둘 다 있는 게 좋은데 둘 다 만들기가 귀찮다 그러면 REPR은 적어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REPR을 만들면 STR이 서포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REPR을 만들었잖아요. REPR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 프린트할 때 메모리 주소는 안 나와요. 근데 str만 만들어 놨다. 그러면 REPR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임플리멘트 하는 게 좋은데 하나만 임플리멘트를 귀찮아서 하나만 임플리멘트 하고 싶다 그러면 REPR을 임플리멘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str도 메모리 주소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get item, set item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A의 1 그러면 이게 3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A의 1 하면은 예를 들어서 B가 A의 1이다 그러면 이게 얘기하는 게 B는 3이다 이런 거잖아요. 요게 non get 아이템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1이 4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요거는 set 아이템이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스트 오브젝트에 리스트 클래스에 get 아이템하고 set 아이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아이템을 get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set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클래스에 내가 갖는 클래스에 이런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get item 메소드하고 set item 메소드를 던더 메소드로 그걸 세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요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100개 넘는 이런 던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이그젠플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지. 오케이. 컬렉션이라는 클래스인데, 던더 이닛 하면은 데이터가, 리스트인데 0이 1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t item 해서, 인덱스를 주면, 내가, 내, 어트리뷰트인 데이터에 있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주고요. set item 하면은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컬렉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그 데이터라는 어트리뷰트는 0이 10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0, 1, 2를 3, 1, 2로 이렇게 응? 어? 이렇게 뒤에 코드가 없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내부적으로 셀프 데이터의 데이터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셀프 데이터예요. 셀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요게 처음에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셀프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는데 컬렉션 제로 이렇게 하는 순간 요게 3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1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가 2로 바뀌고요. 컬렉션 제로 하면 3이 나오고 슬라이싱도 서포트를 해주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용을 하는 게 던더 set 아이템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게 던더 set 아이템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던더 set 아이템이 사용이 된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던더 get 아이템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던더 get 아이템이나 set 아이템 메소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set item 메소드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컬렉션에 데이터라는 어트리뷰트는 있고 그게 리스트고 그거의 제로 번째를 3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set item 메소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set item 메소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set item 메소드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get item 메소드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해주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것도 이거. 예? 근데 이제 get item 메소드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던더 메소드라는 거는 그거가 임플리멘트가 되면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션들이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서포트하고 싶다 그러면 던더 애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라인으로 어디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던더 아이애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렌스 펑션을 서포트하고 싶다 그러면 던더 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 혹은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던더 get 아이템, 던더 set 아이템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던더 뭐 str, 던더 예, 예, 그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소드는 뭐냐? 던더 이닛이 제일 중요합니다. 던더 이닛은 클래스 만들면 던더 이닛은 당연히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도 되지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던더콜이라는 게 있어요. 던더콜은 뭐냐면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오브젝트가 함수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함수처럼 작동을 할 때 그 함수가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던더콜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죠. calculator라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calculator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던더 이닛은 없기 때문에 던더 이닛은 작동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 A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마치 함수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A가 지금 calculator 오브젝트거든요. calculator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오브젝트인데 마치 함수를 사용하듯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던더콜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Y가 들어갔고요. 여기 셀프라는 건 A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셀프라는 건 A가 들어갈 자리고요. XY가 여기 11이에요. 그러면 11이 들어와서 더하기를 해서 2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2가 리턴이 돼서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그걸 마치 함수처럼 사용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던더콜 메소드가 콜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던더 메소드를 몇 가지만 설명했는데, 여기, 예, 누가 정리를 해놨네요. 여기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예, 뭐 굉장히 많네요. 여기 델 아이템도 있네요. 요거는 델 메소드를 서포트를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어, 이 get 하면은 뭐를 가져와라 그런 걸 거고요. 예. set 하면은 뭘 세팅을 해라 그런 걸 거고, del 하면 뭘 지워라 그런 걸 거고, 이건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equal이냐, greater than equal이냐, greater냐, less than equal이냐, less than이냐. 그러면 이제 보통 typically true, false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해시는 이게 그 딕셔너리 같은 거, 저가 잘 모르니까 그냥 얘기할게. 해시가 되려면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키 같은 것들이 임뮤터블 하고요. 그 임뮤터블한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할게. 예.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예. absolute value ABS 펑션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들 뭐 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가 생각하기에 예, 저가 이해한 것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요번 거를 클래스 메소드를 할 적에는 이렇게 요게 붙거든요. 요걸 데코레이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 데코레이터가 붙으면 여기에 셀프가 안 들어가고 CLS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데코레이터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데코레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해서 데코레이터가 붙었거든요. 그 데코레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게 음, 예, 요 얘기인데 클로저 데코레이터 요 개념인데 데코레이터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꼴뱅이 해서 했잖아요. 스태틱 메소드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메소드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 데코레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첫 번째 게 셀프가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 데코레이터가 붙음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셀프가 아니라고 사람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첫 번째 게 들어가는 게 이게 셀프구나 오브젝트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붙이는 순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셀프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클래스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그냥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함수가 약간 모디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있는데 함수에다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셀프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게 아니고 요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인스탄스가 아니고 클래스 오브젝트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원래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데코레이터를 작동시켜 주는 순간 이게 약간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함수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 example들을.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저가 하는 이유는 저는 이건 많이 안 쓰는데 이 클래스 메소드 요 데코레이터하고 스태틱 메소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요 데코레이터가 어떻게 왜 그런 식으로 바뀌는지 그거를 이해하려면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함수도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베이스, 파이썬은 OP 베이스입니다. 파이썬에서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예요. 심지어 함수 자체도 펑션 자체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함수 이거 오브젝트니까 어떤 함수에 어떤 펑션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펑션도 함수의 어떤 파라메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function is a first class citizen 이라고 불러요. function is a first class citizen.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가 있다고 그러면, 펑션도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그린 게 정확하게 여기,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데코레이터를 지나면서 함수가 모디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이고요. 봅시다. 요 함수를 보죠. 요 함수, calculate square 그러면 넘버가 여기에 쭈르륵 들어오면 그걸 스퀘어를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네요. 그죠? 숫자들이 들어오면 그 숫자를 제곱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던져주고요. calculate cube도 마찬가지로 큐브를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네요. 리스트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여기다 던져줘서 너무 많네요. 1부터 몇 가지? 이게 10만까지인가요? 1부터 10만까지 하나는 스퀘어를 해서 리스트를 던져주고 하나는 큐빅을 해서 리스트를 던져주고 그죠? 근데 이 코드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코드. 어찌됐든 요거는 이터레이터입니다. 요거는 메모리를 그렇게 심하게 잡아먹지 않아요. 이게 리스트라고 그러면 그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게 메모리에 잡히는데 요거는 10만 개의 데이터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씩 제너레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메모리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매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넘버스가 들어가면 시간을 요이땅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거를 프린트하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큐빅에 대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스퀘어 계산을 할 적에는 23 밀리세컨드군요. 23 밀리세컨드가 걸리고 큐빅을 할 적에는 38 밀리세컨드가 걸렸네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오리지널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뜯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요게 이제 함수가 들어올 거예요. 함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함수를 리턴을 해요. 네? 다시요. 여기가 함수, 오리지널 함수가 여기 들어오고요. 리턴으로 new 함수가 리턴이 돼요. 네? 그래서 자 보시죠. 오케이. 자, 요게 아까 봤던 오리지널 스퀘어거든요. 오리지널 스퀘어인데 이거를 돌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까 프린트하게 했어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함수를 뜯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함수는 뜯지 않고 래퍼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1부터 10만까지 스퀘어를 하는데 시간을 재려고 그러는 거예요. 1부터 10만까지 스퀘어를 해서 리스트로 어펜드 해서 그거 시간을 재는데 아까는 요 내부에다가 타임 매저하는 코드를 요 함수 내부에다 집어넣어서 타임을 잰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요게 오리지널 펑션이고요. 그 오리지널 펑션을 time이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아웃풋으로 요걸 받아서 요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오리지널 함수고요. 요게 오리지널 함수고 요게 오리지널 함수가 아니고 모디파이 된 함수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함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이 요게 리턴이 된 건데 그거를 다시 요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요걸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레인지 1부터 10만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타임이 시작이 되고요. 요게 오리지널 펑션이고요. 오리지널 펑션에 요게 들어가고 여기서 작동이 돼요. 스퀘어를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작동이 되고 그게 끝나면 타임이 매저가 되고 그래서 요거가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리절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오리지널 펑션이고 래퍼를 그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펑션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내가 1부터 10만까지의 레인지를 집어넣어 주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타임이 스타트가 되고 오리지널 펑션에다가 레인지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쿵짝쿵짝쿵짝 해서 여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매저가 되고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값을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오리지널 펑션을 건드리지 않고 타임을 메저를 한 거야. 좀 전에 이거는 오리지널 펑션을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오리지널 펑션을 건드려서 시간을 잰 거고요. 이거는 오리지널 펑션은 안 건드리고 시간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오리지널 펑션이고요. 타임잇을 지나는 순간 이게 래퍼 펑션이에요.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던져주는 순간 여기에다 레인지 1부터 10만까지 집어넣었죠. 그러면 요 래퍼 펑션에다가 1부터 10만까지가 들어간 거고요. 왜 여기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기로 들어가고 실제로 스퀘어를 해서 작업들을 하고요. 그 시간을 재고 프린트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럼 오리지널 펑션이 하는 작업을 그대로 실행을 해주고요. 리턴 값이 그대로 리턴이 되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요 시간이 추가적으로 계산이 돼서 시간을 프린트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timeit이라고 데코레이터를 걸어주면 요 함수가 있잖아요. 요 함수가 timeit을 들어갔다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게 플레인하게 그냥 스퀘어를 해줘 가지고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였는데 timeit을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refer 펑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작업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을 재서 시간을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해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cal 스퀘어라는 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제 클래스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셀프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클래스 메소드 하는 순간 요 함수가 요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로 들어가서 나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함수가 있었고요. 요 데코레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정의가 되면 요게 오리지널 함수고 요 데코레이터가 있는 순간 데코레이터로 들어가서 새로운 래퍼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래퍼 펑션은 여기가 이제 셀프가 아닌 거예요. 클래스인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오리지널 펑션이고요. 여기 좀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calsquare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timeis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리턴 값이 함수가 리턴이 돼요. 함수가 리턴이 되는데 그 함수를 동일한 이름으로 받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calsquare라는 거는
이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cal square는 요 레퍼 펑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을 한 건데, 동일한 작업을 요 정의할 때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붙임으로써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에서 스태틱 메소드니 클래스 메소드니 할 적에 똘공 요게 붙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펑션의 성질이 약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 인자가 셀프인데,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들어가는 함수인데, 그 데코레이터를 붙임으로 해서 처음 들어가는 인자가 인스턴스가 아니고 클래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는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는 여기 할 적에 요 처음이 이제 셀프도 아니고 클래스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데코레이터가 요 지금 여러분이 두 개만 봤는데 클래스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타임잇이라고.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코레이터는 인풋이 펑션이고요. 아웃풋 펑션이에요. 그래서 인풋이 펑션이라는 게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기 때문에 함수의 인풋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리턴 값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요 함수를 요거를 데코레이터라고 불러요. 요거는 요 함수 자체는 데코레이터라고 부르지 않고 요 함수는 래퍼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에다 요 함수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 자체는 레퍼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요거 요렇게 부르는 거는 요건 데코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왜 클래스 메소드를 위에 붙이는지, 왜 스태틱 메소드라고 위에 붙이는지, 그거가 그렇게 붙임으로 해서 오리지널 펑션이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붙어 있으면 원래 처음 인자가 셀프거든요. 근데 클래스 메소드라고 데코레이터가 붙는 순간 그 첫 번째 게 셀프라고 인식이 안 되고 CLS 클래스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함수 위에다 데코레이션을 붙여주는 걸 데코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요 데코레이터 자체는 함수예요. 인풋으로 함수를 받고 아웃풋으로 함수를 주는 함수고, 요거는 보통 래퍼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요거 개념이 쉽지 않아요. 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죠. 클로저라는 건데,
이것도 재밌는 개념이에요. 예, 클로저는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함수가 있는데, 함수 바깥에다가 베리어블을 하는, 어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함수에는 그냥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베리어블들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은 아니고 그 베리어블 바깥에 있는데 함수랑 같이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봅시다. 이그젬플을. 오케이. 토탈 액시던트가 제로고요. Enter today's accident 하면 토탈 액시던트에다가 하나씩 추가되고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러면 처음에 액시던트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누적해서 토탈 액시던트가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제로였는데 그게 30,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탈 액시던트에다가 x를 더하는 토탈 액시던트가 없으니까 밖에서 찾겠죠. 그러면 0 더하기 3 해서 토탈 액시던트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탈 액시던트라는 게 지금 로컬리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서 찾으면 0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3을 더해서 토탈 액시던트라고 로컬 베리어블로 3을 지정을 해서 3이라고 할 것 같죠?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에러입니다.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파이썬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딴 랭귀지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파이썬이 이거를 처음에 쭉,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코드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 있는 거는 다 로컬 베리어블로 미리 잡아둬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쭉 돌려서 이쪽에 있는 거는 다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로 잡아준 다음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로컬리에 찾아보면 토탈 엑시던트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하기 x를 해야 되니까 언바운디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바운디드 로컬이라고 그랬죠. 이 토탈 엑시던트를 로컬에서 뭐랑 마운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토탈 엑시던트는 로컬 베리어블이 아니고 글로벌 베리어블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제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가 생겨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냥 이제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을 한 거고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지 않고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모어레스 아까 봤던 함수예요.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모어레스 아까 봤던 함수인데 글로벌 대신 넌 로컬이라고 되어 있어요. 넌 로컬이라는 건 로컬이 아니니까 밖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밖에 여기 있죠. 요것도 글로벌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non local 해서 하면 요게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inner 펑션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요거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enter today 지금 요 함수거든요. 요 함수는 요 함수예요. 그래서 enter today's accident에다 3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 3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함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액시던트 여기 제로에다가 3이 더해져서 토탈 액시던트는 3이 됐고요. 그래서 토탈 액시던트는 3이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함수인데 엑스트라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얼핏 보면 요 inner function이라는 게 요 함수잖아요. inner function이라는 게 요 함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inner function은 요거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free variable이라고 했던 게 요게 free variable.
제가 보기엔 이거 클래스로 임플리멘트 하는 게 가장 읽기 편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클래스로 짜는 게 훨씬 읽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코드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이해를 하려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이 이걸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클로저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인너 펑션이 단순히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요 프리 베리어블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돌아갑니다. 여기 클래스 임플리멘테이션 했나요? 제가 보기엔 클래스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훨씬 코드가 읽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예, 그냥 너무 명확하나 해가지고 예, 클로저보다 제가 보기엔 클래스를 사용해서 쓰면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 하지만 가독성은 훨씬 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는 게 예, 읽기가 편한 것 같아요. 어, 치기는 아마 클로저를 사용을 해서 치는 게 조금 더 별로 예, 그렇습니다. 저라면 클로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클로저 코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이짱 코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라면 클로저를 안 쓸 거예요. 클래스를 써서 코드를 짤 겁니다. 근데 남들이 짠 코드를 읽을 경우에 걔가 클로저를 써서 코드를 짰다 그러면 그거 읽어야 됩니다. 데코레이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음,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조금 굉장히 많은데 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메소드가 그냥 레귤러 메소드 있고 클래스 메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 던더 메소드가 있고 그래서 던더 메소드는 스페시픽한 퍼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랭스라든가 이런 오퍼레이션을 서포트한다든가 뭐 그런 스페시픽한 기능들이 있고요. 저 알기로 100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와 관련돼서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코레이터가 데코레이터를
와 관련돼서 래퍼 펑션 설명을 드렸고, 데코레이터 설명을 드려서 이제 이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나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